내 의견도 얘기 안 하면 날 사랑해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남매 인정의 욕구에 매달려서 이렇게 질질질질 피가 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피바다가 되게끔 아파봐야 합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착한 아이 증후군은 특히나 더 아이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겉에만 되게 착하지 안에는 진짜 아가예요. 모든 고민은 비교와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맨날 제가 해먹었던 게 김치볶음밥인데 진짜 김치랑 밥밖에 없는 김치볶음밥. 월급을 받으면 그 30만 원 중에 런천미트 1,000원짜리를 사 먹었어요. 근데 그 런천미트도 그 1,000원짜리도 못 사 먹는 현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내가 1,000원을 쓰지 못한다는 그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처절하게 외로워 보니까 외로움을 즐기는 법도 제법 알 것 같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 이제 좀 외로움이랑 조금 친구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했을 때 돌이켜보니 고민 상담이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티인 친구들도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고민 상담이라는 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50% 이상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두부들의 고민은 뭘지 한번 사연을 받아본 것들을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29살이 되는 어른입니다. 어른 아니죠. 제 고민은 착한 어린이 증후군? 제 의견과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참고 착한 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민입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서 이제는 제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갈등의 상황도 너무너무 싫고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이 왔는데 90년대생들 밀레니엄 세대까지는 감정의 억압을 많이 받고 자라는 세대 같아요. 감정의 억압을 계속 받고 이런 게 겸손한 거야 착한 거야 억압을 받다 보니 이 가면을 두껍게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 떼어내려고 하면 너무 아파요. 막 뒤지게 아파. 이거의 딱 하나의 방법은 그냥 마주하는 거예요. 감정에 그냥 이렇게 죽여라 하면서 이렇게 감정에 마주하고 회피 상황이 계속 오면 그 아픔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감정이 별거가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하면은 내 의견도 얘기 안 하면 날 사랑해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남매 인정의 욕구에 매달려서 이렇게 질질질질 피가 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피바다가 되게끔 아파봐야 합니다. 팍 부딪혀서 별거 아니네? 라는 그 감정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착한 아이 증후군은 특히나 더 아이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겉에만 되게 착하지 안에는 진짜 아가예요. 미성숙해요. 왜냐하면 이런 아픔들을 다 회피하고 그래 내가 참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 뭐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6살 막 5살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애랑 마주하고 나를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마사지 받는데 아프다 말도 못했거든요. 29살, 30살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고 바보같이 아프다란 말을 못했는데 그럴 때 속으로 한번 물어봐요. 연우야 너 진짜 괜찮아? 진짜 안 아파? 솔직히 아프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맞아 아파. 저 아픈데 좀만 살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노력을 통해서 저도 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 내가 착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인정과 사랑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놓으셔도 된다. 어떤 분이 짝사랑 관련으로 연락을 주셨었어요. 대화가 좀 잘 안 이어가지고 저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불편한 대화인데 예의상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딱 하나예요. 연락을 하지 마세요. 약속을 잡고 연락을 하지 마세요. 우리 언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까요? 하고 약속을 잡으세요. 그 전날까지 또 연락하지 마세요. 당일날 연락하세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세요. 원래 카톡이나 이런 거는 더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성격이 좀 전혀 또 알지도 못하고 접점이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내가 대화를 더 이어가겠어요. 만나자고 해서 같이 술 한잔 하자 해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내 싫다 하면 그냥 꺼지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얼마 전 언니의 내면 아이 영상을 본 구독자입니다. 그
요즘 제 마음이 몹시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내면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복합적이지만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그게 저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저는 1순위가 아니고 저에게 엄격해요. 완벽주의 성향도 조금 있고요. 최근엔 매일 울고 죽고 싶다 생각하고 삶의 모든 게 힘들어요. 제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요? 언니는 요즘 어떤가요? 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요. 편하게 쉬지를 못하고 항상 쉬면 죄책감이 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되게 오랜 기간 약을 먹기도 하고 상담 치료도 받고 뭐 체면 치료도 받고 저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아플 때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정말 아프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는 미친 듯이 울고 미친 듯이 잠만 자고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우울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때 그럴 때는 자연스레 유튜브를 본다든지 쇼츠를 본다든지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그냥 잠만 자거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의식적인 관념 중에 하나가 쉬면 되게 게으른 거고 빨리 우리는 고도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채찍하는 말들이 많아서 아 쉬면 안 좋은 거야 딴 거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거든요. 내 상처에 약간 소독을 해주는 정도의 도움이 되는데 아무는 연고 같은 역할은 못해요. 이 죄책감은 저도 있지만 정말 그냥 한번 탁 놓을 때는 팍 놓는 방법도 있어요. 괜찮아. 나 죄책감 없이 한번 쉬어보자.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나는 쉬고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사랑이고 쉬어도 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법만 어기지만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쉬는 거 죄책감 있게 쉬겠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항상 채찍질하는 말 그런 말들을 자연스레 들어왔기 때문에 커서도 나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마가 됐다 생각하고 조금 마음을 딱 여유롭게 놔두면서 아니야 그냥 괜찮아 쉬어. 이렇게 내려가봐야 반등이 있어.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진 않으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어보고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병원 쪽의 과를 나와서 졸업을 준비하였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무를 아예 다른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나왔던 과를 살려 병원에 취업하였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아예 관련 없는 공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가도 저와 잘 맞을지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될지 고민이에요. 병원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기업보다 취업이 잘 돼서 제 주변에 같은 과를 나온 친구들은 직장인이고 이제 점점 주변에서 직장인들이 많아지는데 그 와중에 저는 취준생이라 속상할 때도 많아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연두콩님은 회사 다니시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신 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두콩님이 유튜브가 나의 적성에 맞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왔습니다. 모든 고민은 비교와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여기서도 일단은 친구들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불확실성 이게 내가 병원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갖는 게 맞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병원 쪽이 직무가 안 맞으셔서 나오셨잖아요. 첫 번째 좋은 힌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한테 직무가 안 맞는구나 하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지금 당장 내가 25이니까 빨리 취업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멀리서 보면 그동안의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화장품 회사를 다녔을 때 회사 일은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치였을 때 내가 회사 생활을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빡 깨달아서 오히려 좀 멀리서 떨어져 봤을 때 저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게 너무 감사해. 나는 회사는 아니구나라고 적성을 팍 놓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뭘 좋아할까 이런 거 생각해봤는데 저는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고 화장품 막 누군가한테 소개했을 때 그 짜릿함 샀을 때 짜릿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화장품 사려면 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그게 힌트라고 봐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써야 돼요. 나는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는 휘발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나는 이렇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치만 이런 건 잘한다. 나는 어떤 칭찬을 해줬을 때 제일 짜릿하다. 나는 뭐다 이거를 먼저 우선 하시고 공기업이든 뭐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겉에 이미지는 공기업이
좋고 그리고 적성이 잘 맞을 수도 있어서 공기업을 선택한 거지만 사연자님이 공기업이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노트에 정말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떠한 방어 기제 없이 다 적어보고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빠른으로 치면 내년에 30대인데요. 이걸 너무 받아들이기 싫고 너무 아니 왜 나 30대가 나는 더 좋은데 20대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항상 사람 때문에 지쳐서 도망 다니듯이 이직했어요. 일 쉰지도 9개월은 다 돼가려나 무기력하고 막막하고 의욕이 자꾸 안 생겨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돌아보면 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지 싶고 제가 편입을 심리 전공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상담사가 되고 싶긴 한데 지금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그러네.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언니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도부들께 마음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감이 너무 되고 우선은 제가 느꼈을 때 이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괜찮아요, 막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커피를 한 잔 마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인나서 정말 이만 닦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메가커피 있잖아. 그런데 뭐 요즘에 오더 이런 거 있어요. 어플을 깔아 결제를 해서 주문을 해놔. 주변에 가까운 카페 한 5분 뒤면 음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떠요. 이 돈 아깝잖아.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나가서 책도 안 읽어도 되고 그냥 카페 가서 사람들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한번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사는 직장인들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핸드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 다들 저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 인생만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저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삶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디폴트 값이구나. 자연스러운 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요만큼씩 열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매일매일 진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서 앉아서 일상에 녹아드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그래 나도 한번 다시 연필 잡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진짜 효과 있음. 내가 해봤음. 남자 연두부입니다. 남자 연두부가 많이 없어. 저는 남자지만 예전부터 누나가 속마음 얘기하면서 화장하는 영상 보면서 화장법도 배우고 화장품도 따라다면서 꾸미는 거에 재미 들린 남자예요. 제 고민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피부과는 레이저 제모하러 다니던 제가 1년 전에 리프팅 레이저 시술 한번 받았는데 볼살이 싹 사라져서 지금에서야 조금 돌아왔지만 예전처럼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 2024년 한 해를 저를 자책했던 것 같아요. 볼살도 없는 편인데 뭐하러 받았을까 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래도 마음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아요. 누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이랑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누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얼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의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지만 사실은 조금 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를 나는 가보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슈링크인지 뭔지 잘못 받았다가 부작용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고 너무 슬펐죠. 근데 이렇게까지 막 오랜 기간 아파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요즘에는 그런 살 채우는 시술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피부과 다시 가서 저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채우고 싶어요 하면은 살 채운 것처럼 할 수 있는 시술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받을 것 같아요. 이걸 자책할 그게 아니죠. 그 의사가 잘못한 건데 왜 이거 받았다고 내가 자책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내 자신한테 그렇게 자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나를 조금 더 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합니다. 제 나이는 연두콩님과 동갑이고 결혼했어요. 2년 차입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결혼 전에도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서인지 뭔지 친구들과 굳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있어요. 귀찮다 생각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만남을 주도해오곤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꼭 해야만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제가 하지 않으면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고 이제 그런 만남이 생기는 것도 불편해졌다고 할까요? 친구들이 싫어진 건 아니에요. 다들 너무 소중하고 한데 그래도 예전처럼 제가 친구들과 만나야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건지 어렵네요. 결혼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친구들의 인연은 거기까지인 걸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원래 다들 멀어진다 하잖아요. 안정적인 어떠한 존재가 생기면 자연스레 또 내가 의지할 친구들을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레 그냥 친구들을 자주 보다가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싫어서도 아니고 인연이 거기까지여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안정적인 관계가 이렇게 생기고 굳이 여기에 대한 만남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결혼하셨고 든든한 남편까지 있으니까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 또 만나자고 하면 그때 또 한두 번 가서 만나면 되고. 저는 30대 중반에 향해 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주위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저만 혼자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 내 인생에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혼밥을 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하는 걸 못하죠. 그런데 이젠 진짜 친구들이 결혼해버리고 나니까 연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줄 친구들이 없어서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이미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누군가를 만날 의지도 없지만 혼자인 거 싫은 이런 답 없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맥주 한 캔도 혼자 못 마시는 지독한 알쓰인데 모임에 가거나 하면 요즘은 다 술이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모임도 기피하게 되고요. 술을 좀 마시는 연습을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저도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 마음을 너무 이해하는 게 저도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렇게 내쳐서서 독립적이게 길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 오더라고요. 이게 뭘까 이렇게 뭘까 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요.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건 정말 처절하게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외로워. 이거는 내 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답변, 소독약 같은 답변. 제가 술 먹는 모임도 있고 술 안 먹는 모임도 되게 많거든요. 저만 오히려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 술 먹는 모임에 가건 안 먹는 모임에 가건 안 먹고 잘 노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나 콜라 먹을게 하면서 그 텐션으로 잘 노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술을 배워야 될 거야? 이거는 전혀.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모임에 가세요.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수레바를 나가보니까 좋은 게 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모임들보다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선입견 없이 토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저는 어쨌든 한두 번밖에 안 나가봤지만 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 상처를 좀 치유해줄 수 있는 진짜 진성 조언인데 더럽게 처절하게 아프고 외로워 보면 돼요. 왜냐면 그 외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나 진짜 너무 외롭다, 미치겠다 하면서 그 외로움을 좀 즐기면서 외로움이란 감정을 맞닥뜨리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외로움이 있을 때 예전에는 누군가한테 살짝 의지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만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레 환경이 저도 다 결혼했고 주변에 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만 없고 이러니까 이제는 막 내가 연락해서 만나자 이러는 것도 민폐 같고 이래서 처절하게 외로워 보여요. 니까 외로움을 즐기는 법도 제법 알 것 같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좀 외로움이랑 조금 친구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엄청나게 막 그 외로움을 마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건 언젠가 마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결혼해야 된다 생각해요. 의지만 하고 외로움에 막 허덕여서 누군가를 만나면 되게 불행해지고 남만 탓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 같고 혼자 있어도 이 외로움을 즐길 수 있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숙한 결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학 휴학생입니다. 고3 우울증 이후로 무기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늘 참기만 해왔었는데 마음 공부, 깨달음, 심리학책들 엄청 사서 읽고 최면 치료와 상담도 최근에 시도했는데 오히려 노력할수록 늪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계속 사회에서 지쳐지는 히키코모리가 되는 기분입니다. 너무 무기력해서 알바할 힘도 안 나요. 학대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모아야 할 텐데 그럴 힘조차 없는 게 함정입니다. 호주 워홀이나 하와이 등으로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속에 널브러져 있고 싶어요. 고민하다 보내봐요.
우선은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어렵겠죠. 벗어나기 어려운데 고시원비 30만 원만 마련해서 나와야 돼. 이럴 때. 저도 고시원에 계속 살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시원비는 보증금이 필요 없어. 30만 원은 어떻게든 마련해봐. 일단 고시원을 계약을 해요. 그 환경이 만들어지잖아? 뭐든 하게 됩니다. 정말. 이 환경에 딱 나를 넣어버리면 뭐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유가 되게 괴로워질까봐 어쨌든 엄마랑 있으면 뜨신 밥 먹지, 숙식 제공이지, 뭐 있지 가끔 가다 용돈 주지, 이거에 취해 있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챙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탁 하면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 우울증, 무기력증이고 내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고시원 살 때 막 돈이 다 나가고 이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막 30만 원이었나? 그거를 이제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김치랑 밥, 라면을 주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해먹었던 게 김치볶음밥인데 진짜 김치랑 밥밖에 없는 김치볶음밥, 김치라면.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그 30만 원 중에 런천미트 1,000원짜리를 사 먹었어요. 근데 그 런천미트도 그 1,000원짜리도 못 사 먹는 현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쓰지 못한다는 그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씨 모르겠다 하고 나오면 알을 까게 되는 거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하와이에 가서 호주를 가서 살면 좋죠. 돈 없잖아. 모아야지. 돈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내년에 20대 중반인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안 믿긴다고 거짓말 치지 마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진짜입니다. 여중, 여고, 여초과를 나오기도 했고 주변에 남자 성별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외로움을 크게 타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가끔 외로운 감정이 들어도 그 감정을 남자로 채우고 싶었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나는 그때만의 그 20대 연애? 되게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연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내가 근데 별로 안 느껴져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굳이 안 해도 돼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친구들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남사친들 있을 때 나 좀 불러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남자라는 존재와 말을 많이 해보시길 저도 되게 20대 후반에 돼서야 남자라는 존재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에도 안 편하거든요. 금방 친해지지 않아요.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가 막 남자라는 순간 되게 연애 감정이 들어가는 듯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와서 남자는 여자는 뭐 이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이랑 얘기하고 이러면 그냥 뭐 연애 감정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뭐 남자는 여자는 뭐 이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새로운 분이 들어오게 되셨는데 제 성격이랑 너무 안 맞는답니다. 일하는 부분은 안 맞으면 알려주고 말해주면 된다 치지만 성격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저는 누군가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사적인 대화는 안 하는 편인데 선 넘는 걸 싫어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분 오자마자 막 물어보셔서 난감하기도 하고 뭔가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자꾸 끊어지는 느낌? 이런 사소한 부분이 안 맞고 자꾸 대화가 끊기다 보니 이 사람이랑 얘기하기도 싫고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쁘게 생각하기 싫어서 그러지 말고 이해해주자 하면서도 자꾸 엇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드네요. 저랑 안 맞는 직장 동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들어요. 직장 동료인데 안 맞는다? 24시간 동안 거의 직장에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안 맞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분은 친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고 정말 연두부랑 잘 되고 싶어서 더 이런 것 같아서 막 사적인 것도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사적인 질문 좀 불편해서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나의 표현을 한두 번 해봐보세요. 제가 회사 생활에서 딱 느낀 건데 요즘 말로 대가리 꽃밥처럼 말하는 게 사실은 눈치 없는 척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눈치 있어서 그 사람 맞춰주는 것보다는 그래요? 제가 근데 사적인 거 얘기 안 해서 죄송해요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이건 너무 제가 성대모사였고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막 이런 리액션만 해주시고요. 그런 질문 딱 했을 때 저는 뭐 딱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런 느낌으로 그 거절의 말투죠. 나쁘지 않게 부담스럽게 않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자연스레 그냥 웃으면서 죄송해요. 저는 이런 거 좀 잘 안 좋아해서 솔직히 나는 너의 의도와 모롱 다 알고 있지만 바보인 것처럼 야 너 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주는 게 오히려 직장 생활에서는 똑똑
똑똑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알면서 눈치 없는 척하는 게 최고. 몇 달 전에 건너 아는 분이 너는 이런 게 문제고 이런저런 면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식으로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분은 너무 예리한 사람이어서 전곡을 찔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후로 내 단점들을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난 이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사회생활도 힘들 거고 연애나 결혼이나 친구 관계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혹시 언니도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에 휘둘려서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긴 게 있으신가요? 혼자 이겨내려고 몇 달간 노력했는데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사고가 더 공고해지고 이겨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겨내지 못하게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현타가 와요. 나 엄청 많죠. 나는 댓글로 그런 게 많이 생겼죠.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살짝만 틀으면 돼요. 대신 난 이걸 잘하네?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반에 막 사람들이 저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막 커뮤니티 캡처해가지고 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내주고 보고 안 떠나가지고 막 손이 발발 떨리고 맨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만 틀면, 살짝만 틀어보면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도 뭐가 있거든요. 남들보다 괜찮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럼 다른 걸 할 수 있겠다. 좀 약간 이 방향을 틀 수 있겠다. 그래, 난 이거 그래 부족해. 전곡 찔릴 만큼 아프다. 니 똥 굵다. 니 잘났다. 하고, 근데 나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는데 나한테 있는 점 니 있어? 없잖아.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있어. 누구는 뭐 장점만 있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 장점에 그냥 집중하면 돼요. 좀 더. 저는 현재 대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과도 대학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비교되기 싫은 마음에 아예 다른 계열로 전공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니면서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취직은 잘 되는 과지만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 의미도 없이 시간을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독학 반수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편입에 생각해보려는데 편입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는 공부다 보니 학원을 다녀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걱정돼요. 이것도 제가 말한 것처럼 확실히 좀 내가 좋아하는 걸, 나의 성격, 성향을 A4 용지에 써놓고 봐야 돼요. 한번 깊게 생각해봐요. 이 전공이 너무너무 죽어도 싫고 안 맞아서인지, 약간 회피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 길을 완전 찾아서 나 이거 완전 하고 싶고 완전 열정맨 짱짱이라 이걸 하고 싶은 건지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대학교가 완전 맞지 않았거든요. 저 이과에 농대에 유전자 조작하고 막 곤충 배우고 그 안 맞는 걸 하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대학생들은 대부분은 전공을 안 살려요. 대학교 때만 할 수 있는 뭐 서포터즈나 외부적인 그런 봉사활동이나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대학교 생활 4년 내내 과에 대한 추억은 없는데 대학교에 대한 추억은 되게 많아요. 대외 활동으로 만난 친구들이랑 MT를 갔다든지 이런 기억들이 더 나는 큰 것 같아. 그래서 전공 하나 더 하는 거 뭐죠? 그런 걸로 거기를 살짝 조금씩 배워보거나 아니면 그 전공의 교양 과목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들어보거나 찍먹이라도 해보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찍먹도 안 해보고 그과 가면 나는 다 이뤄지겠지? 이것도 그냥 나의 상상이야. 그 교과 과정 요즘엔 유튜브에 치면은 교수님들의 수업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들어보고 나 이거 진짜 이걸로 해서 무조건 해야겠다 하면은 부모님 설득해서 가는 거고, 이것도 가도 난 또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 별로일 것 같아.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든다면 졸업할 때 어차피 전공 살리는 친구 몇 없으니까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완전 실험만 했었어요. 제 대학교 때. 정말 나랑은 맞지 않는 학교였는데 그냥 거기서 버티면서 그 공부를 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 4학년 때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땠나요? 정말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참,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누군가 이렇게 쫙 털어놔보면 사실은 그래 별거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이 사연 주신 연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